세계 최고 두뇌 최대 부호 성공 집단을 탄생시키는 유대 솔로몬 탈무드 제65장 유대인 역전의 발상 드림웍스 스티븐 스필버그 스필버그는 어렸을 때부터 영화 감독이 되는 꿈을 꿨다. 그는 소년 시절 구식 카메라를 들고 여동생을 주인공으로 아마추어 영화를 만들기 시작했으며 항상 꿈을 포기하지 않았다. 학생 시절 스필버그의 아버지는 전기 기사였는데 연달아 규모가 큰 회사에서 관리직을 맡게 되었다. 그 때문에 스필버그에게는 모처럼 친구가 생겼어도 얼마 안 있어 다시 다른 도시로 이사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계속 반복되었다. 그리고 스필버그가 16살이었을 때 스필버그의 가족은 샌프란시스코에서 아주 가까운 캘리포니아의 사라토가로 옮겨갔다. 스필버그가 새로 전학 간 이 고등학교에서도 유대인이라고는 자기 한 사람뿐이었다. 유대인은 그 무렵 이질적인 존재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 때문에 동급생들이 왕따를 시키거나 편견을 보이는 것이 낯설지 않았다. 복도에서 지나칠 때 일부러 들으라는 듯이 빈정대는 반유대적인 중상을 받거나 짓궂게 괴롭히는 아이들에게 머리를 분수에 처박히기도 했으며 얼굴에 흙을 문질러 발라버리는 경우를 당하기도 했다. 스필버그는 그때 겪은 일들을 이렇게 말했다. 나를 괴롭히는 상대방을 때릴 수 없다면 차라리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자. 나를 괴롭히는 상대방을 때릴 수 없다면 차라리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자. 그즈음 제2차 세계대전에 관한 영화를 만들고 있던 스필버그는 자신을 괴롭힌 상대방 아이에게 주인공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라며 말을 걸었다. 나는 카메라 뒤에 있으면 안심이 되었다. 그래서 나를 괴롭히는 그 아이를 카메라 앞으로 끌고 나왔다. 스필버그에게 카메라는 자기를 표현하는 수단이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를 방어하는 수단이기도 했던 것이다. 스필버그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캘리포니아의 로스앤젤레스 대학교에 입학하고 싶었다. 그러나 아마추어 영화 제작에 열중하고 있던 그는 결국 캘리포니아 주립 롱비치 대학교에 입학하고 독학으로 영화 3편을 찍었다. 그 영화 중에 하나가 바로 엠브린이다. 스필버그와 관련된 유명한 에피소드 가운데 하나는 스필버그가 유니버설 스튜디오 투어, 즉 영화 산업을 소개하기 위한 상품을 이용한 이야기다. 이 투어에서 손님들은 스튜디오 행사장 내부를 순환하는 노면 전차를 타고 스튜디오 안을 빙빙 돌았다. 스필버그는 도중에 전차에서 살짝 내려 투어가 끝날 때까지 음향 스튜디오 뒤에 숨어 있었다. 그리고 여름방학 3개월 동안 스필버그는 매일같이 스튜디오에 다녔다. 경비를 맡고 있는 수위 옆을 통과할 때는 일부러 손까지 흔들면서 인사를 했는데 수위도 같이 손을 흔들면서 맞장구를 쳐주었다고 한다. 스필버그는 언제나 신사복으로 말쑥하게 차려입고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기 때문에 경비원도 스필버그를 스튜디오에서 여름방학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청년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스필버그는 이렇게 스튜디오에 다니면서
감독이나 각본가, 그리고 편집자들과 친해지게 되었다. 그는 사용하지 않는 사무실을 발견하면 빌딩 안내판에 자기 이름을 걸어놓고 그 방을 무단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들에게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을 들키지 않는 동안 스필버그에게는 아주 좋은 기회가 찾아왔다. 그때 텔레비전 부분에서 제작 부장을 맡고 있던 샤인버그에게 엠브린을 보여주었더니 감명을 받은 제작 부장이 스튜디오와 계약을 맺자며 제의해 온 것이다. 아직 대학교에 다니는 학생 신분이었던 스필버그는 자네는 대학을 졸업하고 싶은가 아니면 영화 감독이 되고 싶은 건가 하는 질문을 받고 일주일 동안 고민했다. 그리고 스필버그는 계약하기로 결정했다. 유니버설에 입사한 스필버그는 3년 동안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감독하는 일을 했으나 그의 꿈은 역시 영화에 있었다. 그래서 1974년 슈거랜드 특급 열차를 감독하게 되었다. 그러나 완성한 영화는 평론가들에게는 호평을 받았지만 흥행 성적은 그다지 좋지 않았다. 그러나 그 뒤 조스로 대단한 인기 감독이 되었으며 E.T.로 조스가 벌어들인 흥행 수입 기록을 갱신했다. 또 주라기 공원으로 총 8억 5천만 달러라는 이익을 올렸다. 대성공을 이룬 뒤 스필버그는 평소 늘 만들고 싶어 했던 영화 제작에 착수했다. 스필버그에게는 몇 년 전부터 구상을 해놓고 아이디어가 생각나면 다시 고치는 식으로 줄곧 구상을 다듬어 온 기획이 있었는데 바로 쉰들러 리스트였다. 어린 시절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단 취급을 받고 괴롭힘을 당했던 스필버그는 나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삶을 확인할 수 있는 무언가를 해보고 싶었다. 아이들에게 유대인이 역사상 가장 오래된 부족 가운데 하나였다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주고 싶었다. 라고 말했다. 1994년 영화 제작회사 드림워크 SKG를 설립한 스필버그는 이렇게 말한다. 꿈을 크게 가지자. 결코 도중에 포기하면 안 된다. 부정적인 사고방식으로 자기 자신을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만들지 말자. 오늘만 사는 게 아니라 내일을 기대하자. 자신을 성공으로 인도하는 습관을 기르자. 꿈을 크게 가지자. 결코 도중에 포기하면 안 된다. 부정적인 사고방식으로 자기 자신을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만들지 말자. 오늘만 사는 게 아니라 내일을 기대하자. 자신을 성공으로 인도하는 습관을 기르자. 학생 시절 스필버그는 괴롭힘을 당했어도 결코 자신이 못났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카메라를 들고 있는 자신은 자신감에 차 있었으며 신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실제로 처음 만든 영화로 거의 흥행 수입을 올리지 못했을 때도 스필버그는 단념하지 않았다. 또한 사람들이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했던 쉰들러 리스트도 신념이 있었기에 영화로 만들 수 있었던 것이다. 돈과 지혜의 조크. 가장 중요한 건 돈에 대한 균형 감각. 그러니까 전보는 짧게.
흥분한 남편이 장인 장모에게 전보를 쳤다. 레베카, 경사스럽게도 아들 순산. 나중에 장인이 사위를 나무랐다. 자네는 무슨 전보를 그렇게 치나? 자네는 레베카라고 썼는데 그 아이 말고 또 누가 출산한다고 그러나? 남의 아이가 아이를 낳았다고 전보치는 사람 보았나? 그리고 경사스럽게는 또 뭔가? 경사스럽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인가? 게다가 순사는 또 뭐고? 황새가 아기를 갖다 주기도 한다고 생각하나? 또 이 아들이라는 말도 쓸 필요가 없어요. 딸이라면 경사스러울 리가 없으니까. 자네 전보를 보고 아들이 태어났다는 것쯤 짐작 못할 바보가 어디 있단 말인가.